최근 전국 곳곳에서 행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무차별 범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차별 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사회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관님께서는 최근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경우에 사형 선고도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사형 당연히 존치되고 있는 전제로 보더라도 주로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지금 법에 따르면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이 흉악범죄자를 격리시키는 역할을 무기형은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과 지금 현재 무기형의 중간 단계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할 경우에는 법관의 선택지를 둬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예방 효과와 함께 죄값을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 법관의 선택지를 하나 더 늘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사실상 사형을 대체할 법정 최고 형벌의 지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형 제도의 존치 여부 논란이 가소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형이 폐지된 나라는 아닙니다. 예. 사형은 언제든 집행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예. 사형 확정자가 지금 59명에 이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형이 집행이 이게 배제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도입되더라도 그건 사형자와 병존하는 것이 저희의 안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49개 주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규정하면서도 그중에 27개 주에서는 사형도 함께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만드는 안은 사형제의 존치를 전제로 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 PPT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청원 사이트의 청원 내용을 발췌한 사진입니다. 최근 들어 사형을 집행해달라는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웃 나라인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미국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형 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최근 잘 안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는 사형제 실시 후에 마약 범죄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비단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사형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은 국민의 법 감정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의 집행 문제는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형사 정책적 고려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5년, 26년 정도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부도 사형 집행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정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2023년도 법무부의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 건수와 진료비 예산 부담액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약 258억이 됩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로 볼 때 국고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용자가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는 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는 수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가 자비 부담하는 경우는 겨우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전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착시 현상이 있는데요. 일단 수용자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해서 배제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건강보험제도와 유사한 예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탁금 부담이 70%, 본인 부담이 30%로 운영됩니다. 10%가 아니고요. 예, 예. 그런데 그 10%를 보이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30%도 못 내는 무자력자의 범죄자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인권 문제상 치료를 안 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부담이 높아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게다가 본인이 과오에 의해서 본인의 자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치소 내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전염되거나 위생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치소 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면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철저하게 하는 면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이런 문제는 안 생기도록 저희가 잘 감독하겠습니다. 예. 그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는 그 수용자 본인이 100% 부담하게 하는 게 현재 어려운데 지원을 해주더라도 추후 노역 등을 통해서 상환할 수 있게끔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근데 다만 참고로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원하는 진료를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100% 부담시킵니다. 예. 예. 지금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로 아프거나 이랬을 때 지금 현재 구치소 내에 있는 이 의료진으로는 중병을 치료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또 이 사람의 어떤 신병을 인수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어느 정도 최선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면도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최고치기로 하는데 검진 항목은 32개입니다. 근데 이제 군 병력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도 매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왜냐면 마찬가지로 이게 밀집해서 저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검진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검진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예. 공정과 형평의 가치를 지킴으로써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정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